그러자 이번에는 검사가 다시 끼어들어 신문을 받는 자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물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오히려 그 침묵 때문에 뜻하지 않은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런 중요한 신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주의를 주었다. 들어보나마나 그렇고 그런 얘기겠죠. 이젠 진력이 났습니다. 그런 설교라면 조금 전에도 들었으니까요. 하고 밑자는 다시금 말을 가로막았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점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가장 요긴한 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겐 하등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일이니까요. 결국 당신은 자신을 불리하게 할 뿐이지요. 하고 니콜라이 바르베노비치가 신경질적인 의조로 말했다. 여러분, 이제 농담은 그만합시다. 하고 밑자는 눈을 들어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점에 대해 한바탕 맞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진술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도 먼 장래의 일처럼 안개 속에서 어렴풋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도 단순하게도 우리들 서로 간의 신뢰를 제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런 신뢰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경우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 저주스런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일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난 당신네들을 비난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네들도 역시 내 말만 듣고 날 믿을 수 없을 테니까요. 물론 나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울한 침묵 속으로 젖어 들어갔다. 그러시다면 가장 중대한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결심은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이처럼 위험천만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당신이 굳이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 강한 동기에 관해 약간의 암시라도 피력해 줄 수는 없습니까? 밑자는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한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나는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선량한 인간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암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긴 당신네들은 그것을 들을 가치조차도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명예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서 손에 넣었느냐는 질문에 대답한다면 나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의 돈을 훔쳤다는 그 살인죄나 강도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치욕을 폭로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치욕 때문에 나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록하시렵니까? 기록하고 말고요. 니콜라이 바르페노비치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그 말만은, 치욕이니 뭐니 하는 말만은 기록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당신네들에게 이런 자백을 한 것은 단지 선량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니까요. 말하자면 당신네들에게 선심을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네들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일이 기록하시는군요. 아니 좋습니다. 어서 기록하십시오. 어서 좋을 대로 기록하세요. 그는 경멸하듯이 무뚝뚝한 의조로 말했다. 난 당신네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네들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옥이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검사는 얼굴을 몹시 찌푸렸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애를 써봤자 당신네들의 헛수고예요. 또 더 이상 기분을 상하게 할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도 당신네들 때문에 어지간히 나 자신을 더럽혔으니까요. 도대체가 당신네들은 그걸 들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당신네들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제 그 얘긴 그만둡시다. 난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그의 의존은 너무도 단호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더 이상 추궁하려 하지 않았으나 이폴리토 키릴로비치의 눈을 보고 그가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럼 이것만은 말해 줄 수 있겠지요. 당신이 베르호친 씨 댁에 들어갔을 때 손에 돈을 얼마나 쥐고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몇 루블이나 되었나요?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베르호친 씨에게 홀라코바 부인으로부터 3천 루블리를 받았다고 말했다던데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얘긴 그만둡시다. 난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리로 왔으며 또 여기 와서는 뭘 했는지 말해 줄 수 없습니까? 아, 거기 대해서라면 여기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지요. 하지만 내가 얘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새삼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는 담담한 의조로 쭉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기의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살하려고 했던 결심을 어떤 새로운 사실로 말미암아 포기했다는 말은 했다. 그는 동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 밖의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강 줄거리만 얘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심 판사도 그를 귀찮게 굴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대한 문제가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그 점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이었다. 그건 나중에 모두 확인하기로 합시다. 어차피 증인들을 신문할 땐 다시 한번 그 문제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요. 증인들의 신문은 물론 당신 입회 하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말을 맺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특히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이 테이블 위에 내놓아 주십시오. 돈을요?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사실은 당신네들이 왜 아직 그 얘기를 꺼내지 않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지경입니다. 하긴 난 어디로도 자리를 뜰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이렇게 당신네들 눈앞에 앉아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었겠지만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세어보십시오. 아마도 이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는 호주머니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20꼬베이가짜리 은화 2개까지도 다 꺼내 놓았다. 세어보니 836 루블리 40꼬베이가였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하고 예심 판사는 물었다. 전부입니다. 조금 전에 증언하실 때 불렀더니 꼬프 상점에서 300루블리를 쓰셨다고 하셨지요. 베로호친에게 10루블리를 갚고 마부에게 20루블리를 주고 카드놀이에서 200루블리를 잃고 그리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일일이 따지기 시작했다. 미자는 자진해서 협조해 주었다. 이리저리 기억을 더듬어 1꼬베이가도 빼놓지 않고 계산에 넣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대강 합계를 내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800루블리까지 합쳐서 처음에 모두 1500루블리 정도 갖고 있었군요. 그쯤 될 겁니다. 미자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그러나 모두들 그보다 더 많았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남들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당신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말했지요. 그럼 그것은 아직도 신문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여기 있는 돈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돈은 적당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만약 당신에게 이 돈에 대한 확실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면 요컨대 모든 것이 증명되면 이 사건이 해결된 후에 다시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은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당신의 옷과 그 밖의 모든 소지품에 대해 정밀하고도 엄중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단호한 의조로 선언했다. 그래야겠죠. 원하신다면 호주머니 속까지 죄다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자기 호주머니를 뒤집기 시작했다. 옷을 벗어 주셔야겠는데요. 뭐라고요? 옷을 벗으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검사하십시오. 그렇겐 안 되나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절대로 그럴 순 없습니다. 옷을 벗어 주십시오. 맘대로들 하시오. 미자는 우울한 낯으로 순종했다. 그 대신 저 휘장 뒤에서 벗게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검사하는 겁니까? 물론 휘장 뒤에서 해야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의 조그만 얼굴에는 유난히 엄숙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